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우리 집 주치의는요, 정형외과 전문의 최철준 원장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최철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오늘 준비한 주제는 고관절 통증입니다. 고관절은 골반골과 널쩍다리뼈의 머리가 이루는 관절이지만 몸 깊숙이 자리하면서 앞뒤, 외측으로 두꺼운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허리와 다리를 이어주는 중간 부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고관절 자체 이상에 의해서도 통증이 발생하지만 허리에서 신경이 눌리는 경우에도 고관절 주위 통증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관절 주위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 척추와 고관절 양측을 모두 의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관절 통증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고관절이란 곳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고관절이 어떤 관절인지 구조 그리고 기능 좀 알려주실까요? 네, 고관절은 소켓 모양의 그 골반뼈와 볼 모양의 넓적다리뼈 머리가 이루는 관절입니다. 오른쪽 왼쪽 각각 하나씩 총 2개가 있으며 골반을 통해 전달되는 상체 하중을 지탱하고 걷기와 달리기 같은 다리 운동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두꺼운 관절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볼 소켓 형태로 되어 있어 매우 안정적이면서 운동 범위가 큰 관절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크기가 큰 만큼 안정적이긴 할 텐데 우리 몸에서 운동 범위가 큰 관절 중에 하나인가요? 그렇죠. 관절의 그 운동 범위는 관절 모양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네. 고관절과 같이 이렇게 볼 소켓 모양의 관절의 운동 범위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어깨 관절 또한 볼 소켓 모양의 관절로서 운동 범위가 아주 큰 관절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고관절도 아주 운동 범위가 큰 관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그 고관절에 이제 통증이 생긴다면 이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그 나이에 따른 이 발생 질환이 다르기 때문에 네. 성장기라든지 성년, 고령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면 성년기에는 어떤 힘줄염이나 염자의 가능성이 많고요. 고령의 환자의 경우에는 관절염이나 골절을 우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다친 적이 있는지 또 통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관절이 아주 넓은 부위에 있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서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또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크게 이제 서해부라고 불리는 전방 부위, 엉치라고 불리는 후방 부위, 그리고 외측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부위에 따라서 통증을 주로 일으키는 원인이 아주 다를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통증 위치에 따라서 지금 원인을 또 구분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부위에 따라서 그 원인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보통은 뭐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네. 전방 부위 통증은 주로 관절염이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같은 관절 내 질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외측 부위의 통증은 뭐 대전자 점액낭염이나 힘줄염 같은 이런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방 부위 통증 원인은 척추신경 이상에 의한 어떤 좌골 식이요통이나 천장관절염, 좌골 점액낭염이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전방, 후방, 그리고 외측 이렇게 부위에 따라서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다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각각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방 부위 통증인데요. 이거는 관절 내 이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 관절 내 이상에 의해서 통증이 발생할 때 가장 전방 부위 통증이 흔하긴 하지만 네. 어떤 관절 외 조직이나 주위 조직 이상에 의한 어떤 연관통 등이 고관절도 전방 통증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이 원인이 될까요? 다른 관절에 비해서 그 고관절에 아주 특징적인 질환이 있는데요. 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네. 고관절 통증에는 흔한 원인이면서 병의 그 경과가 별로 좋지 않아서 결국에는 수술이 필요한 아주 위험한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무혈성 괴사는 음주와 많은 관련이 있는데 어떤 과도한 음주 자체가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높이게 되고 이로 인해서 대퇴골두로 가는 혈액량을 감소시켜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혈액 공급이 안 돼서 고관절에 괴사가 일어나는 그렇죠. 그런 네. 질환인 거죠. 네. 근데 이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이게 고관절뿐만 아니고 다리라든지 어떤 허벅지에도 통증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주된 증상은 이 서해부, 아까 전방 부위라고 얘기했던 서해부의 통증과 체중을 이렇게 부하했을 때 통증으로 해서 이렇게 절룩이는 증상이지만 허벅지와 다리의 연관통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병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느껴지는 통증을 저희가 연관통이라고 하는데요. 그 통증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그 오류로 인해서 고관절 통증을 허벅지나
다리의 통증으로 인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대표적으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는 질환이 고관절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자, 이 밖에 또 고관절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 어떤 게 있습니까? 외측에 발생하는 이제 질환인데요. 대전자 점액낭염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네. 고관절 주의 아주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넓적다리뼈의 그 외측, 후외측으로 튀어나온 뼈 부위를 대전자라고 하는데요. 그 대전자 주위에 점액낭이나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외측 부위 통증을 호소할 때 가장 먼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고관절염은 고령의 환자에서 우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관절 운동 제한이나 체중 부하기 힘든 증상들을 호소합니다. 후방 부위 통증 원인으로는 좌골신경통이나 이상근 증후군, 천장관절염, 신경근 병증 등이 있습니다. 임상에서 보실 때는 어떤 경우가 가장 흔하실까요? 외래에서 고관절 통증을 호소하면서 내원한 환자들을 보면 네. 고관절 외측 부위에 대전자 점액낭염과 힘줄염을 가장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어떠한 특정 질병이 원인이 돼서 고관절의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있을 텐데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외상 또한 고관절 손상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길이 미끄러운 겨울철, 골다공증이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넘어지게 되면 골반 주위 골절이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자세 또한 고관절 손상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리를 꼬거나 삐딱하게 앉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들은 고관절에 무리를 주어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실 고관절 골절이 노인에게 이게 발생이 되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고관절 골절로 장기간 병상에 있다 보면 우리 환자분들 몸의 신진대사의 기능이 저하되고 폐렴이나 혈전에 의한 뇌졸중, 심장마비, 욕창 등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서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특히나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고관절 통증이 이게 잘못된 자세와도 영향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리 꼬기라든지 삐딱하게 서 있는 자세, 쪼그려 앉기와 같은 잘못된 자세가 고관절 특정 부위에 무리한 하중을 주거나 근육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에 관절염이 오거나 힘줄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관절 문제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훨씬 많이 일어난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이 고관절 통증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좀 더 많이 호소를 하시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아마도 이게 출산 후에 골반 통증 때문에 아마 여성에서 흔하다고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이제 성별에 따라서 빈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각 질환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성별에 따라서 빈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은 남성에게도 빈번하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런 질환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와 같은 경우는 술과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남성에서도 자주 발생하고요.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릎에서는 아주 여성에서 흔한데 고관절에서는 또 비슷한 빈도로 발생을 하고요.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반 주위 골절은 여성에서 또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아무래도 출산하면 골반이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네, 이제 그 경험 때문이지 출산과도 연관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출산을 하는 과정, 태아를 이제 뱃속에 있을 때 복부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팽창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지 못해서 고관절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출산을 하게 되면 골반이 벌어지게 되는데 천장관절과 치곡 결합 부위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만성 통증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만성 통증은 따로 또 치료를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출산하고 난 다음 4, 6주 이내 대부분 완전히 회복되거든요. 네. 예후는 아주 좋은 편입니다. 간혹 회복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소염제 같은 통증을 이제 조절하는 약으로 조절할 수 있고요. 장기적인 합병증이 남는 경우는 하지만 아주 극히 드문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관절 통증 외에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부 통증 외에 다른 증상이 더 있습니까? 어떤 이제 증상, 기능적인 문제인데요. 네. 양반 다리가 잘 안 된다거나 차에 타거나 내릴 때 힘들어할 수 있으며 양말이나 신발을 착용하는 것도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손상 부위로 이렇게 체중을 싣지 못해서 절룩이는 경우도 있고요. 관절을 움직일 때 소리가 나는 경우나 관절 운동 범위가 이렇게 제한되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어떤 경우에 이 고관절 내 손상을 의심해 봐야 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주로 고관절 내부의 손상으로 인한 증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방부, 서해부의 통증을 주로 호소하고요. 체중 부하를 했을 때, 체중을 실었을 때 더 아파하고 관절 운동의 제한 및 관절 운동 시 통증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앞서서 고관절 통증이 척추 질환이 이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냥 두면 혹시 고관절과 연결된 어떤 척추 질환으로 혹시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물론 고관절 통증으로 인해서 정상 보행을 못하거나 네. 몸의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척추 주위 근육에 무리를 주고 요통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 장기간 방치할 경우에는 척추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척추 질환으로 인해서 고관절 주위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치료법 여쭤볼 텐데요. 통증 치료 위해서는 먼저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까? 네, 고관절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우선 통증의 원인 질환을 진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원인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지기 때문인 거죠? 네, 고관절 통증의 원인이 너무 다양하고 질병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원인에 따라 치료법도 달라져야 되는데요. 원인에 따라 단순히 휴식이나 물리치료만으로 통증을 또 치료할 수도 있고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소염제나 염증 주사 치료 또는 체외 충격파 같은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퇴행성 고관절염이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와 같이 관절 내 이상으로 병의 진행 정도가 아주 심할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관절 내 이상이 아닌 경우는 그러면 대부분 보존적인 치료로 호전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관절의 힘줄이나 근육 이상에 의한 통증인 경우에는 대부분 보존적 치료에 의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무혈성 괴사나 퇴행성 관절염과 같은 관절 내 이상에 의한 통증인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척추 질환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셨기 네. 때문에 이제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치료를 하시나요? 고관절 통증을 일으키는 이제 척추 질환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네. 디스크가 돌출되어서 요추 신경근을 누르는 추간판 탈출증하고 신경관이 좁아져서 발생하는 척추관 협착증 등이 있습니다. 허리 주위 근력 운동을 통해서 통증을 조절해 볼 수도 있고요. 약물 치료를 통해서 신경통을 조절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약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신경성형술과 같은 시술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하지만 마비가 오거나 증상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허리도 수술을 또 고려해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고관절도 무릎처럼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도 한다고 하던데요. 네.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됩니까? 주로 이제 관절 내 이상에 의한 경우인데요. 무혈성 괴사나 고관절 관절염에 의해서 관절 손상이 아주 심하고 보존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 조절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이 무릎에 비해서 어렵고 결과가 안 좋다고 알고 계시는데 수술하신 분들을 이렇게 추적 관찰해 보면 환자분들의 만족도는 무릎에 비해서도 높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고관절 인공관절이 무릎보다는 좀 드물게 행해지다 보니까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인공관절 수술도 관절 내 이상이 있었을 때 하는 것 그렇죠. 맞죠? 관절 내 이상 때문에 아. 수술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료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미리 막을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고관절 손상을 막고 건강을 지키는 방법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고관절은 체중을 지탱하고 있는 관절 중 하나로서 과체중은 고관절에 많은 하중을 주기 때문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고관절 주위의 근육을 강화시키면 관절로 가해지는 하중이 분산되어서 고관절 손상을 늦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리꼬기라든지 삐딱하게 서 있기, 쪼그려 앉기와 같은 자세를 피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스트레칭을 통해 고관절 주위의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관절 통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최철준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